기출문제를 잠깐 해설을 하겠습니다. (60페이지)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출문제 해설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박 선생님도 그렇게 하셨겠지만은 기출문제에 대한 핵심 포인트 있죠? 예, 그런 부분 정도만 간단히 얘기를 할 거고, 기출 수업 하듯이 여기에 관련된 많은 내용,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이거 6문제만 갖고 약 90분에서 100분 해야 돼요. 그럼 지금부터 90분에서 100분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많이 힘드시겠죠? 그렇게 안 할 거라고요. 알겠죠? 예, 지금 표정 빨리 보내줘 집에 뭐 이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인강생들은 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제가 이렇게 각각의 포인트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해마다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 중에 했던 내용들 똑같이 나온 거 보면 뭐 이렇게 게시판에 뭐가 적중했다 뭐 했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세요. 맞는데 문제가 많이 이렇게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 똑같이 나오는 거, 작년 같은 경우는 최종반에서 했던 게 2개가 똑같이 아예 최종 마지막 시험 보기 일주일 전인가 정리하는 데서 2개 뭐거나 다른 거예요. 매년. 근데 그거는 무슨 작년만 특별하고 올해만 또 특별하고 이게 아니라 늘 그래 왔던 거예요. 재수없어 이러지 마세요. 늘 그래 왔던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수업 중에 배운 내용도 분명히 다 나와요. 근데 이거 내가 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봤네 이러고 답 잘못 쓰면 안 되잖아요.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서픽스 EM 문제 같은 경우도 그 옆 페이지 61페이지 보면 이거는 아예 그냥 그대로 7, 8월 나중에 올해 책 가지고 있으신 분 혹은 뭐 나중에 보시더라도 문제은행 그 금전에 했던 7, 8월 문제은행 책에 그 175페이지에 있는 그 문제가 했던 게 나온 거예요. 그 문제는 언제 냈느냐? 7, 8월 교재는 올해 들어와 있지만 모고 문제로는 작년 문제로 풀었던 문제예요. 내 말 무슨 말 이해되셨어요? 네, 이미 그거에서 풀었고 distinctive feature 그러면 수업 들으셨던 분은 알겠지만 최종반에서 마지막에 뭐 했어요? 요번 모고의 distinctive feature만 한 3문제인가 냈었고 feature 잘 알아야 된다 강조하고 마지막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이거에 관해서 싹 다 정리 다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시험 보러 왔던 친구들은 시험 문제 피자마자 누가 글을 썼더라고요. 이렇게 마음이 편안했다고. 보자마자 왜? 본 게 그대로 나오니까. 근데 본 게 그대로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이 영어학을 뭐가 됐든 이제 여러분이 실력을 쌓으면 내가 다 풀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푸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렇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일단 첫 번째 줄에 distinctive features of speech sounds play a critical role in many morphological processes in English. 변별 자질이에요. 변별 자질이 뭐하고요? 형태론적 과정하고 연결돼서 뭔가 작용을 하는 거를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쪽 오른쪽 끝에 verb formation with the suffix en 이렇게 표현 보이시죠? 예, 그게 뭐예요? suffix en이 있는데 얘가 뭘 만드느냐? 1번 밑에 보시면 1번 데이터 밑에 첫 번째 쪽 오른쪽 끝에 adjective stems in one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거기 밑줄 그어주시고 1번 데이터 밑에 단락 첫 번째 줄 오른쪽 끝에 adjective stems in one 봤죠? 1번에 있는 데이터도 sudden, dampen, whiten 거기 뭐 soften 여기 단어들 다 있잖아요. en이 붙은 거 그게 다 이거예요. 뭐에 붙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설명 다 읽어보니까 형용사 플러스 en을 붙여서 그렇게 되면 이게 뭐가 된다? verb formation 동사가 된다 결과적으로 이 말 뜻이잖아요. 읽고 나면 그죠? 예. 근데 1번 데이터에 있는 건 en이 붙는 게 가능한데 2번 데이터에 있는 것은 안 돼요. 1번 데이터에 있는 것은 자 1번 데이터에 있는 거 보니까 en이 붙는 거에 앞에 자음들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silent, 드, dampen, 프, 트. 그 다음에 두 번째 컬럼에 whiten 밑에 중간에 sicken 됐습니까? 그 다음에도 붙을 수가 있고 en이. 그 다음 중요해요. 여러분 세 번째 컬럼의 첫 번째 단어 발음 어떻게 하세요? 이거 여러분한테 읽으라고 하면 옛날에 모고 때도 이거 냈거든요. soften이라고요. 트 아니에요. 트 사운드 안 돼요. soften이요. soften. 그러니까 그 soften 앞에 있는 en 앞에 있는 건 프 사운드 뒤에 en이 된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마찬가지요. fasten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fasten이요. fasten. 그럼 스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인강생들도 마찬가지고 집에서 제가 이런 거 발음하고 수업 중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수업 듣다가 여기 현장에서도 이제 앞으로 그래요. 막 사전 찾아봐요. 휴대전화로. 내 발음 그게 맞나? 왜? 내가 아는 게 그게 아니었는데? 나 저거 소프트이라고 했는데? 잘못 알고 있다니까? 그 나중에 제가 수업 중에 이제 강조해요. 내가 수업 중에 얘기할 때 인터넷 찾아보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하지 말라고 해요. 왜? 내 말에 집중하라고요. 내 말 무슨 말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표정 안 믿기세요? 지금도 집에서는 이제 누군가는 플레이를 멈추고 아닐 거야, 소프트일 거야 막 이러고 틀어보려나? 아니에요, 소프트예요. 이런 것들을 제가 수업 중에 나중에 강조해줘요. 왜? 여러분이 뭘 모르고 뭘 놓치고 있느냐 그거를 문제 내거든요. 이해하셨어요? 어쨌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거 뒤에는 en이 붙는데요. 근데 1번 데이터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아까 읽었던 거 두 번째 줄에 is that they are all monosyllabic 동그라미. 얘네들은 전부 다 monosyllabic이라는 건 단음절이에요. 이게 규칙이에요. 이제 더 깊은 문제에서는 이거 추가로 하면은 어떻게 나온다고 제가 수업 중에 설명했냐면 polysillabic도 안 돼요. monosillabic이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단어에 다중음절로 되는 것도 en이 또 못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규칙 중에 하나가 여기서는 지금 아예 써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미 줬어요. monosillabic하고 형용사인데 단음절에 monosillabic에 en이 붙는데 여기서 하나 음운 규칙은 뭐하고 관련이 있느냐? 앞에 자음이 드, 프, 트, 크, 프, 스 등등 이런 것들만 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의 집단은 거기 변별 자질로 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자질이 뭐냐? 이게 어디에 속해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모르신 분들은 나중에 배우십니다. obstruent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obstruent에 속한다. 근데 자질로 써야 될 때는 뭘로 써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여러분은 모고 때 이거 시험 문제 내면 여기다 뭐라고 써요? 자질로 플러스 obstruent 이렇게 쓴다고요. 그게 아니라 맨 밑에 3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obstruent가 있어요. 왼쪽 컬럼 맨 앞쪽에 자질 표시되어 있는데 obstruent는 여기서는 특이하게 3번에 가로로 보시면 vowel, glide, liquid, nasal 그 다음 뭐예요? 거기다가 fricative나 stop 같은 거를 여러분 따로 구분하지 않고 그걸 한 덩어리로 obstruent를 묶어놨죠? 괜히 또 여러분 헷갈리게 만들려고 거기다 쓴 건데 거기가 자질이 아니라 왼쪽에 세로줄이 자질이에요. 브래킷 안에 든 게. sonorant라고 돼 있죠? 맨 네 번째가.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제 obstruent라는 것은 sonorant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얘가 자질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sonorant라고 쓰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어요? 기입형에 그래서 얘가 나올 거는 마이너스 sonorant 뒤에는 en이 붙는다. 다른 말로 그게 obstruent 자음 다음에 en이 붙는다. 이거예요. 지금 모르셔도 돼요, 여러분. 올해 아예 처음 시험도 안 봐보고 뭐하고 이제 와서 처음 보고 대학교 4년을 굉장히 이렇게 행복한 상태로만 보내고 영어학도 잘 공부 안 해보고 이제 와고 이거 무슨 말인지 어떻게 obstruent? 저게 뭐야? 괜찮다. 이게 뭔지 다 알게 해드린다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그런 분들이 지금 이거를 다 처음 하시는 분들이 OT에서 기출 해설하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거 오늘 3시간 설명해도 모자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잘 모르시면 저런 게 포인트구나. 저런 걸 수업을 통해서 내가 이제 배워서 알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재수나 그 이상의 학생들 저랑 또 수업하셨던 분은 자기가 시험 볼 때 어떤 포인트를 놓친 게 있나 그거 정도 잠깐 점검해 두시고 본 수업, 기출 수업에 가서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알겠어요? 네, 일단 이거라고요. 그래서 밑에 거기 2번 데이터는 안 되는 거는 전부 다 뭐가 나와 있어요? 수업 중에 우리 맨날 내내 연습하던 거 거기 gray, 모음 A가 있고
그 다음에 free 이건 모음이고 그 다음에 mean, tall은 끝에 자음이 얘는 자음으로 끝나서 느르 그 다음 마지막은 이렇게요. 이거 뒤에 뭐가 붙어요? en이 붙는 거? 얘는 단어 형성이 안 돼요. 영어 단어에. 그래서 모노실라빅이지만 gray라는 단음절이지만 gray은, free은, mean은 이거 읽을 수 이런 단어들이 없어요. 그러면 규칙을 이거 관해서도 쓰라고 하면 en suffix는 뭐 다음에는 안 되느냐? 뭐 다음에 안 돼요? 이거 집단이 뭐예요? 두 개는 모음이죠. vowel. 얘네는요. 느, 르, or, 무. 됐습니까? 이거 전부 다 뭐에 속해요? sonorant에 속하죠? 그러니까 플러스 sonorant인 경우는 자질적으로 플러스 sonorant 가진 거 다음에 e는 못 오고 마이너스 sonorant, 즉 다시 얘기하면 obstruent 다음에 e는 붙는다. 이거 쓰라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셨어요? 예. 나중에 본 수업을 통해서 이게 수업 중에 얼마만큼 강조가 많이 되고 그대로 계속 배웠던 건지 이런 거는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단 3번에 이제 수업 들었던 분들 중에 제가 주의하라고 했던 게 또 하나 나온 게 3번에 세 번째 줄에 자제 슬래빅 표시할 때 vowel은 슬래빅 음절의 핵이 슬래빅이라는 거 음절의 핵이에요. 핵자리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플러스 glide나 안 됩니다. 그 다음 맨 끝에 obstruent도 마이너스 음절의 핵자리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liquid하고 nasal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했죠. 제가 이거 주의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수업 들었던 분들 멘토 교재에서는 각각의 전부 다 거기가 슬래빅이 liquid하고 nasal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만 표시되어 있어요. 그건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구분하는 건 포님의 입장에서만 그렇고 플러스 마이너스 다 표시해 주는 건 엘로폰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주어진 대로 보고 푸시면 됩니다 라고 했던 말도 기억나실까요? 이해하셨어요? 처음 들어서 모르신 분들 이거 수업 중에 다 배우시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당황하지 말라고 했던 거 제가 누구는 이것도 파이널 최종 정리반에서도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이 학자는 거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슬래빅으로 여기다 표시해 준다라는 거. 오케이? 예, 그래서 그 정도 받으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또 자세히 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문제 잠깐 볼까요? A형 6번에 있는 문제는 sonority, 공명도에 관한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공명도라는 것이 공명도를 통해서도 여러분 제가 수업 중에 강조했던 거 phonotactics 음소 배열이라는 거 이 자음과 자음이 언셋에서 조합이 가능한가 아닌가 또 하나 발음할 수 있는 영어 단어로 발음할 수 있느냐 없느냐 볼 때는 공명도 정도를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게 지문의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거기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줄 오른쪽 끝에 following nonsense words 줄글쎄요. nonsense words 1번에 있는 것들은 nonsense예요. 뜻이 없다라는 것, 즉 영어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던 것들은 sounds to them and give each word a numerical rating from 1 to 5 숫자 넘버링을 주는데 1부터 5까지의 숫자를 배정을 합니다. 즉 영어로서 뜻이 없는 단어들이지만 발음을 해보고 1부터 5의 숫자를 제시를 해주는데 세 번째 쪽 오른쪽 끝쪽에 숫자 1은 meant that the word is definitely not English-like 숫자가 낮으면 영어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 같지 않다. 발음을 하는 게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영어 단어에 유사하지 않다. 숫자 5를 찾으면 meant that it can definitely be an English word 됐습니까? 즉 5에 가까울수록 영어 같은 소리를 낼 수 있는 거다. 그러면서 bad 이렇게 했죠. 여러분 bad는요 밑에 timp나 rag나 밑에 다 영어 단어로 없는 단어예요. 사전 찾아보면. 근데 bad는 아예 없진 않고 그냥 뭐라 그러죠 이거는? 속어. 굉장히 나쁜 속어로 그냥 무슨 놈, 녀석 뭐 이런 걸로 뜻이 있긴 있어요. 근데 잘 안 써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출에 나왔는데
nonsense words인데 자기가 찾아봤더니 bard가 단어로 있는 거예요. 이 학자는 그거는 영어 단어로 취급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론 배운다고요. 이론.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누구는 이거 맞다, 누구는 이거 같은 걸 가지고 틀리다. 이렇게도 얘기를 심지어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예.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 있는 단어들은 1번 데이터에 있는 거 보면 이런 거예요. but 어쨌든 이런 단어가 일단 없다 치고 소리를 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옆에 숫자가 4.66 그러면 영어로 발음하는 그러니까 영어 같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쉬운 말로 하면 그 밑에 team 이것도 4.30이라면 영어 같다 그래도 그 밑에 rock 마찬가지 이런 건데 이런 단어가 없거든요. 그 밑에 거는 못 읽습니다. 영어로. 왜? 자 이게 모음 표시예요. B를 크게 한 게. 이게 앞에 onset이에요. 모음 앞에 move sequence로 여러분 영어는 읽을 수가 없어요. 그걸 phonotactics 이제 배워요. 음소 배열이라고 해요. 음소 배열상 영어는 이것 자체를 아예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이팅이 뭐가 돼 있어요? 1.07이죠? 네. 어쨌든 이거는 그 위에 단어들은 부, 트, 르 다음에 모음이 있으면은 적어도 4 이상의 됐습니까? 영어 같은 그런 소리 낼 수 있다는 거죠. 1번 데이터 밑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잘 보셔야 됩니다. It appears that 왜냐면 답지에 뭔가를 빼먹고 쓰면 이게 곤란해질 수 있는 포인트가 여기 나와요. It appears that 뭐인 듯하다. 수업 중에 얘기했습니다. 대체로 it appears 이렇게 얘기하면 it seems 이렇게 하면 뭐인 듯하다. 그리고 나서 뒷문장에 however 이렇게 나오면 뭐인 듯하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거다라고 쓸 때 이 단어 많이 쓴다고 얘기했죠. 그걸 감지하고 들어가야죠. 벌써 it appears that 뭐인 것 같아요? The native speakers of English perceive words with a simple onset. 자, simple onset이 뭐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모음 앞에 onset, 즉 두음의 앞에 자음이 하나만 있는 걸 simple onset이라고 하는 거 알겠어요? 네, 잘 봐요. simple onset이 to be more English-like 이게 좀 더 영어에 유사한 것 같고 than those with complex onset보다 그래서 요거요. complex onset은 이거요. 자음이 두 개죠. 잘 봐야 된다고 했어요. complex onset은 보다 오히려 그냥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뭐인 것 같아요? 모음 앞에 자음이 하나만 오면 더 영어처럼 그렇게 발음을 잘 할 수 있는 것 같고 자음이 두 개 오면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simply reject words that violate the phonotactics in English. 그리고 거기 move가 있는 것 같은 것은 그냥 음소 배열이 또 어떻게 해요? 음소 배열이 안 되는 거니까 이건 안 되나 보다. 이해하셨어요? 그럼 여기까지 보세요. 어떤 게 더 영어 같느냐? 레이팅. 공명도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숫자가 높은 거는 but, or 이게 왔을 때 모음 앞에 simple onset이면 되는 것 같고 오히려 complex이면 안 되는 것 같다. 근데 그게 아니라 however 자세히 보니 the presence of an onset cluster. onset cluster가 이제 complex onset을 여기서 표현 바꾼 거 알겠어요? onset cluster는 자음이 두 개 이상 있는 거. And legitimate phonotactics. 근데 자음이 두 개 이상이면서 음소 배열도 합법적이라는 건 뭐예요? 영어에서 가능한 음소 배열인 경우 do not fully explain 충분히 설명이 안 돼요. How the speaker's intuition work. 위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안 되는 것 같더라. 이제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답지에 이거 써버리면 끝이죠. simple onset이 더 영어답고 컴플렉스 onset은 영어답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쓰지 말라라는 걸 지금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 그래서 그 밑에는 다른 nonsense words가 있는데 2번 여기에 nonsense word도 있지만 2번에 있는 것은
English like 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전부 다 이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발음기호로 거기 다 써 있으니까 쓸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르 자, 모음 있고 모음 앞에 이런 자음의 시퀀스 onset cluster예요. 즉 컴플렉스 onset이라고요. 영어처럼 되는 것도 있고 요거 위에 얘기하는 거 이런 건 읽을 수 있어요. 포노텍틱스상 슐레 그 밑에 그 읽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저기 뭐예요? 이 조합이 지금 요게 레이팅이 어떻게 돼 있어요? 위에 거는 4.16, 3.76, 그 밑에는 1.98, 1.7 이해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나뉘네요. 보세요. 얘는 레이팅이 낮죠? 얘는 레이팅이 높죠? 그럼 아까 얘기했던 거 이거 이제 답제 쓰면 안 되는 거 알겠죠? Simple onset more English like, complex 아니면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는 둘 다 complex인데 노란 거로 박스 친 위에 두 개는 English like 하고 얘는 영어 같지 않다라는 얘기잖아요. 이제 이해됐죠? 그 차이를 뭘로 할 것이냐? 어떻게 써야 되겠느냐?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돼 있어요? 요거 공명도 체크라고 돼 있죠. sonority라고 첫 번째 단락에 있는 게 공명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푸세요라고 힌트를 이미 첫 번째 단락에 줬어요. 그죠? 그러면 얘를 공명도로 표시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바로 하면 되겠다. 아까 문은 sonority에 속한다고 했죠. 문은 absent에 속하죠. 그럼 표시하면 얘가 더 높고 숫자는 학자마다 이제 다르게 매길 테니까 이렇게 모음 쪽에 가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모음 핵이 제일 높고 그럼 내려왔다 이렇게 꺾이는 거 돼요? 안 돼요? 스가 들어간 걸 제외하고서는 이렇게 되는 건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얘는 슈, 르 이렇게 되면 모음이 이쪽에 있으니까 여기 모음이 있으니까 모음 쪽으로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됩니까? 얘가 sonorant, 이것도 sonorant. 그러니까 두 개 다 하면은 얘는 공명도 곡선이 모음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곡선. English like한 단어들의 onset의 공명도를 체크를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표현할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여기서부터 핵적으로 sonority, 공명도 곡선이 올라가야 된다고 했죠? 내 말 이해하셨어요? 그걸 답에다 쓰라는 거예요. 왜? 얘는 안 되거든. 이게 sonorant로 공명도가 더 높고 absorbent 공명도가 더 낮으니까 얘도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공명도로 체크해 봤을 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할 거 이제 답지했을 때 봐요. 밑에 based on direction에 보면 First, identify the two nonsense words in B에 있는 two nonsense words가 that are likely to result in raw rating. raw rating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B, D입니다. 왜? 공명도 꺾임 이렇게 되는 거 찾으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는 공명도 곡선이 아니고 꺾이는 곡선으로 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B에 all V 이렇게 되니까 sonorant, absorbent 그러니까 같은 거잖아요. B 찾고 뒤에는 크도 역시 sonorant, absorbent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거기 꺾이니까 레이팅이 낮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BD를 찾으면 되고 왼쪽은 높은 거니까 올라가는 곡선이니까 됐죠? 그건 뭐 어렵지 않고 그 다음 자 여기서 문제가 있는데 then state D one 대문자로 써놨어 굳이 one phonological generalization that can explain both 동그라미 both 뭘 설명하래요? Why Bud, Tim, and Rag are considered more English-like than 거기 읽을 수가 없어서 자 이거요. 잘 봐요. 왜 얘도 포함하고 있어요. 이것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얘보다 이게 더 English-like하고 그 다음 읽어보면 그 다음에는 요거요. 요거 두 개가 이거 두 개 비해서 English-like 하느냐 즉 여기 있는 거 포함해서 답 쓰시라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답지 바로 봐요. 답지 뭐라고 돼 있어? 첫 번째 줄에 그거 BD 해놓은 거 다음에 second, the one phonological generation is that 그 다음부터 in English 영어에서 the words with simple onset and complex onset 이거 두 개 다 써야죠. 좀 이따 왜 그런지 얘기할게요. 어쨌든 complex onset 대신에 onset cluster 이렇게 써도 좋고요. have sonority 어떤 sonority 공명도를 갖는다. increasing gradually towards the peak of the syllable or the nucleus. 여기 보세요. 어떤 공명도 곡선을 갖는 거 여기 onset에서 모음이 피크인데 여기에서 이쪽으로 increasing gradually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공명도를 갖는 것이 more English like 더 영어 같더라. 이해하셨습니까? 이걸 쓰는 거예요. 근데 뭐까지 같이 써요? 이거는 여기는 컴플렉스 onset이죠? 여기 심플 onset까지. 왜? 아니 굳이 뭐하러 디렉션에 먼저 디렉션에 이쪽 다 쓰라고 돼 있잖아요. 양쪽 거를. 그러니까 답안지 쓸 때 얘도 언급하고 심플 onset도 언급하고 컴플렉스 onset도 언급해서 여러분 써야 되겠죠. 그럼 어떤 사람은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안 써도 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쓰라고 했던 이유가 왜 쓰라고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봐요. 컴플렉스끼리만 컴플렉스면은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컴플렉스에서 소노리티가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얘하고 얘를 비교했을 때도 이게 심플이어서 하나이지만 모음이 무조건 높고 자음이 뭐가 됐든 그거는 업스런트가 됐든 소노런트가 됐든 모음보단 더 낫잖아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언셋에서도 sonority 공명도 곡선이 언셋이 심플일 때도 올라가고 얘가 컴플렉스일 때도 올라가니까 두 개 다 합쳐서 그것이 이거에 비해서는 심플 언셋에 말고 컴플렉스하고만 이렇게 비교했을 때 얘 자체도 올라가는 거고 이게 컴플렉스면 꺾이는 것도 안 되고 꺾이는 거 안 되고 컴플렉스일 때도 올라가고 심플일 때도 올라가는 것이 English like하다. 이걸 이 사람을 쓰라고 하고 싶은 거였죠. 디렉션에 만약에 1번 데이터를 굳이 계속 그렇게까지 강조해서 언급하지 않았다면 심플까지는 답지 안 써도 괜찮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전 이거 두 개 다 써야 되는 이걸 다 아우러서 쓰라고 했으니까 제 말 때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기출가서 이런 부분을 더 자세히 분석을 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포인트만 오늘 좀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 A형 7번 A형 7번은요 자 이게 잠시만요. 이것도 수용도를 그릴 때 가지가 브랜치가 크로싱하면 안 됩니다라고 수업 중에 당연히 뭐 멘토 수업 중에도 얘기를 하고 트랜스포메이셔널 그래머에서 이거 엑서사이즈에서 강조했고 그 뭐고 문제로 낸 거는 이거에 관해서는 2020년 그러니까 재작년 문제은행에 거기 들어 있어요. 이거는 그 전에 모고로 냈기 때문에 이거를 그래서 이런 거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했고 그닥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근데 한 부분이 여러분이 어려웠을 수가 있는데 잠깐 보면 밑에 첫 번째 단락에 A 지문에 거기 보시면은 두 번째 줄 가운데 in one the PP in France가 may modify a verb 동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 그 밑에 읽어보면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 1번 데이터 I want to summon a language in France. 그럼 이 in France가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동사를 수식하면은 어떤 의미가 된다고 했어요? I want to summon a language in France. 그래서
나는 프랑스로 가서 거기서 세미나 랭귀지를 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세미나인데 그 랭귀지에 관해서 세미나를 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수업 중에 누누이 배웠던 거, PP가 뒤에 있는데 이런 경우 중의성이 생기는 건 앞에 있는 명사, 즉 명사구나 아니면 동사를 수식하면서 생기는 중의성이 가장 일반적으로 쉽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했던 것 중에 하나 됐죠? 예. 그런데 그 밑에 1번 밑에 in syntax, branches are not allowed to cross in tree structures. 그래서 tree 그릴 때는 2번 수용도에 보는 것처럼 2번의 A에 the baby might be afraid in the park 이렇게 돼 있죠? of New York. 영어로 이렇게 문장도 이렇게 안 돼요. 왜? afraid 동그라미. 이게 형용사. 이걸 핵으로 보면 핵 다음에 바로 complement 뒤에 있는 of new people underline. 이 PP가 먼저 붙어야 되는데 in the park는 adjunct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업 중에 complement adjunct 관련해서 늘 강조해서 배웠던 거는 핵이 있으면 핵 다음에 complement adjunct 이렇게 돼야지 핵 adjunct complement 하면은 이런 조합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되면 수용도를 그리면 어떻게 돼요? 밑에 있는 것처럼 2번에 B afraid 다음에 in the park가 adjunct니까 adjunct는 어디에다 그려야 된다고 했죠? 수업 중에 A바 바와 바 사이에 그려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밖으로 거기서 수용도를 오히려 of new people은 complement니까 A0와 A바 사이에 됐습니까? 지금 원래 그 자리에 맞고 그래서 수용도가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건너갈 수밖에 없어요. 크로스로 해서. 이제 이해하셨어요? 잘 모르시는 분 수업 중에 나중에 자세히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4번 거 먼저 풀면 4번에 있는 거 잘못된 거를 디렉션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용도를 그릴 때 아까 위한 거 그 수용도는 브랜치, 가지를 크로스하게 그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의 기준을 깨트리는 그것을 어기는 걸 찾으라고 했는데 그것이 답이 4번의 A죠. 얘만 수용도로 그냥 간단히만 그릴게요. 오늘 이거 지금 다 그릴 시간이 없어서 자 수업 중에 내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 수용도를 그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S equal IP equal TP이다 수업 중에 내내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용도가 무엇이며 이 학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맞춰서 수용도를 그려서 해야 된다고 했죠.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나 나중에 다 알게 돼요. 자기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문에 있는 거 딱 보고 S, MP, I, BP. I는 iNode에서 여기 보통 조동사 같은 게 오는 거예요. 이 수용도의 근간은 이 사람이 이 학자가 이 출제한 교수는 바사트에 있는 수용도, 바사트 책에 있는 Syntax and Argumentation에서 보통 그 수용도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좀 참고로 해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 그려서 보기를 원했던 걸로 보입니다. 추정하기를. 물론 그 책에만 이 수용도가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보시는 원서 중에서는. 그러면 자 BP에다가 여러분 보셔야 될 게 낫의 위치가 학자마다 다르다라고 했어요. 근데 바사트는 낫을 스펙에 놓고 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정하기로 이건 바사트에 있는 여러분이 보시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 지금 보라고 한 거고 B바 그 다음에 B, MP, B 여기가 break his promise 그러면 여기가 should예요. surely는 빅박스 맨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surely가 S adverb라고 돼 있죠? sentence adverb. sentence adverb는 빅박스 맨 밑에 노트 1번에 뭐라고 있어요? assume that surely is a sentence adverb adjoining to the S node. 수업 중에 아주 강조했던 거 여기 보세요. should not 다음에 surely가 있어요. 부사. 이 부사가 어디에다가 어태치하라고 돼 있어요? 이 sentence adverb는 S node 자
전부 다 앞에 보세요. S노드니까 이렇게 가서 여기다 붙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크로스 했죠? 그래서 비문인 거예요. 여기서 그리려면 not 다음에 surely break 이렇게 있으면 이 위치에서 얘를 S에다가 어태치 시키려면 여기도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수업 중에 했지만 선생님 그냥 여기 BP에다 붙이면 돼요. 그건 BP 동사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내내 강조하는 거. S노드에 어태치 시키세요. 그러면 수용도를 S로 그려야지 IP나 TP로 그리고 있으면 안 된다고 했던 거.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이해하셨어요? 너무나 쉬운 문제예요. 내내 했던 거. not break 가운데 여기 surely가 오면 이게 크로스해서 안 된다. 그거 답지처럼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3번에 B박스에 3번에 있는 것 중에서 오늘 이거 수용도 굉장히 길게 그려야 돼서 그것까지 다 그리지 않고 간단히 말로만 설명을 드리면 3번이 중의성이 있는데 The man is talking to the woman with a tablet on the desk 됐습니까? 네. 이게 이 사람이 수용도상으로는 그러한 중의성이 생기지 않는 것, 불가한 것을 one structurally unavailable reading, 구조적으로 안 되는 해석은 찾으라고 했죠? 자, 먼저 가장 일반적으로 쉽게 볼 수 있는 게 3번의 C예요. The woman owns a tablet. 여자가 타블렛 가지고 있고 그냥 그대로 the woman with a tablet 이렇게 돼 있죠? 3번에 원래 주어진 문장. 그러면 woman이 붙어있는 woman 옆에 있는 PP 애정트예요. with a tablet이. 그러니까 여자 거라고요. 이해하셨어요? 타블렛이 이렇게 보면 3번에 C 그 다음 the tablet is on the desk라고 했으면 앞에 with the tablet에서 뒤에 on the desk가 바로 앞에 있는 tablet에 붙는 애정트가 돼요. 수용도로 그려보면 이해하셨어요?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보는 해석이에요. 됐죠? 그 다음 3번의 A는 the man is on the desk는 뭐예요? 남자가 이렇게 문장을 끊어서 읽어보세요. 수용도 지금 그릴 생각하지 마시고 The man is talking to the woman with a tablet. 남자가 태블릿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 그 3번에 A의 the woman owns a tablet. 태블릿을 가지고 있는 여자한테 남자가 얘기했는데 어디 앉아서요? On the desk. 맞죠? 해석이 가능하죠. 3번의 A도. B가 안 돼요. The woman is 거기가 on the desk고 the man owns a tablet 하면 이걸 수용도로 그리면 이게 브랜치를 크로스하게 돼요. 자리를 바뀌면서 이게 수용도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궁금하실 텐데 이거 수용도 굉장히 길게 그려야 돼서 OT 때는 할 수 없고 나중에 본 수업 때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3번에 B가 안 된다라고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B형 2번에 있는 거 이게 바사트 책에서 나왔어요. 바사트 책에서는 원래 예전에 컴플리먼트 애정트인가? 그거 할 때 있는 그거에 대한 제가 수업 중에 되겠지만 지문이 한번 나오고 바사트 책에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많은 내용을 담아서 나온 거는 이 문제가 일단은 거의 처음이라고 이제 보여요. 많은 내용. 그러니까 바사트 책은 아예 교수들이 출제 안 하는 게 아니라 참조해서 뭐 부분 낸 거는 있었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궁금하시면 나중에 바사트 5판으로 기준하면 190에서 192페이지에 이 본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수업 중에 강조했던 거 여기서 딱 하나 보는 건 그거예요. there가 품사가 뭐고 fast가 품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학교 문법에서 there는 뭘로 알고 있어요? 유도 부사란 얘기 들어봤죠? 혹은 우리가 영어 원서에서는 pro adverb를 대신하는 거 이해하셨습니까? 뭐 이런 거. fast는 부사이다. 근데 여기서 답은 there가 뭘로 돼 있어요? 전치사. 그죠? 내가 수업 중에도 누누이 특포 강의할 때도 멘토 수업 강조할 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이론일 뿐이다. 우린 이론을 배운다. 근데 자기는 there는 죽어도 전치사라고는 생각도 안 해봤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분포상, there가 분포상이라는 건 뭐예요? 문장에 나타나는 위치예요. 그걸로 보면은 얘는 전치사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주장입니다.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외우는 걸로만 익숙해 있는 사람한테는 이게 뭐지? 하고 답을
쓸 때 말도 안 돼. 대어가 전치사라는 거야. 나 맞게 쓰는 거야 지금? 지문은 전치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예, 맞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중간에 거기 그 줄간격이 없이 붙어버렸는데 His blank is green. 분포상 distribution이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첫 번째 단락에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품사를 나누는 의미적 기준이 있어요. 명사라는 것은 이런 걸 명사라고 합니다. 사람이나 뭐 사물을 지칭하고 뭐 이런 설명이 나와요. 알겠어요? 그런데 그걸로만 모든 단어, 영어에는 모든 단어, 명사를 설명을 할 수 없어요. 왜? 의미적 기준에만 모든 게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통사적인 기준도 필요한데 통사적 기준이라는 것은 문장 안에 나타나는 위치입니다. 1번 같은 경우 his 다음에 나타나는 건 명사가 나와야 돼요. 왜? his 소유격의 수식, 즉 determiner의 수식을 받는 명사가 나와야 돼요. 동사 앞이고요. is 동사 앞이고. 맞죠? 그런 식으로. 그러면 2번에 있는 데이터들을 보면서 they are fast는 뭐냐? 2번에 They repaired the car right there. Right 동그라미. Right은요. 전부 다 하나지만 전형적으로 PP 앞에 붙는 스펙이에요. 그러니까 PP의 스펙이에요. Right in the corner.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 보세요. Right in the corner. 그러면 전치사고 앞에 있는 노예는 보통 스펙이에요. 그러니까 right there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은 there는 전치사처럼 쓴다라는 얘기예요. 맞죠? 예. 근데 fast는 안 돼요. right fast가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부사다. 왜? right은 부사 앞에 쓰지 않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 스펙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 C번에 right in that building 거기 이렇게 돼 있죠? 예, 전치사 앞에 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right there 이건 전치사다라고 그냥 거기서 이미 다 결판 난 거예요. 그 밑에는 very fast, fast는 very 수식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there 전치사는요. there를 전치사로 본다라면 일종의 전치사로 본다면 very의 수식은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뭐 very in the room 이런 표현 없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죠? 예, 그렇게 해보면 돼요. 그 밑에 다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은 there는 분포상으로 보니까 전치사고 fast는 분포상으로 보니까 부사하고 똑같은 위치에 나온다. 끝. 엄청 쉬운 거. 됐습니까? 예, 이거 바사트 책에 있습니다. 그 다음 힘드시죠? 이제 두 문제 남았어요. 두 문제만 간단히 얘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B형 4번은요. 역시 이것도 아예 이거는 문제가 적중이 된 게 어떤 거냐면 1,4월 멘토 교재 여러분도 가지고 계신 거 438페이지 보면 데이터도 똑같아요. 이 내용이. 나중에 집에 가 보세요. 오케이? 네. 멘토 교재 책 가지고 계신 분은 똑같은 게 나왔던 것 중에 또 하나 이건데 1번에 AL adjectives, AL nouns에서 annual 거기는 AL 붙고 dismissal 이렇게 전부 다 AL이 붙을 수 있는 거. 그죠? 근데 1번 데이터 밑에 the non-forming suffix AL. 예. 그래서 명사를 형성하는 그 suffix AL이 자, 이게 어디에다 붙어요? 두 번째 줄 1번 데이터 밑에 단락 두 번째 줄 오른쪽 끝으로 가다 보면 the non-forming suffix AL must attach to a verb 줄구세요. 동사에 붙습니다. As shown in dismiss라는 동사의 AL, betray라는 동사의 AL, reverse 다음에 AL. 근데 not all verbs, however, can take the non-forming suffix AL. 됐습니까? 위에 있는 것들 보니까 동사 다음에 AL을 이렇게 붙일 수 있다. 그런데 모든 동사라고 전부 다 AL이 붙느냐? abandonal 읽을 수 없어. visital 안 되고 investigator, promisal 됐습니까? 대표적으로 수업 중에 배웠던 게 promise래요. 그러면
자, 이건 안 돼요. dismiss는 돼요. AL이 붙기 전에 강세 찍어 보겠습니다. dismiss, promise. 데이터를 다 보면 우리 수업 중에 내내 배웠던 거 AL은 어떤 거부터 동사에 붙는데 동사 중에서 끝에 강세가 오면 붙고 끝에 강세가 오지 않는 거 안 붙는다. 수업 중에 지문에 책에서 배운 그대로 똑같이 나왔잖아요.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그거예요. 아, 그리고 이 금년에는요,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출제한 교수님이 2번 데이터 밑에 단락 두 번째 줄 ultimate, penultimate 다음에는 anti-penultimate 이렇게 돼 있죠. anti의 ti가 아니라 te예요. ante. 오타가 있어요. 오타. 그러기 쉽지 않은데 기출에 가끔가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잘못 알고 있는 그 anti가 아니라 te, 제가 잘못 쓴 게 아니라 원본이 잘못됐어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뭐 이제 3번에 있는 것도 강세가 appendix, 뭐 Chicago, veranda 하고 뒤쪽에 다 강세가 오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3번 문제를 쉽게 하려고요. 3번 데이터 AL이 안 붙는 거에 있는 강세 주어진 것까지 이 문제는 같이 비교해서 보라는 식으로 준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박스에 B박스에 The above data show that both attested AL nouns라는 거 입증된 AL이라는 건 바로 여기서는 AL이 붙어서 단어로 형성이 가능한 것들을 뜻합니다. 문맥상. And underived nouns in 3 그리고 3번에 있는 것도 보니까 have the primary stress가 어디에 있어요? 위에 지문에 있는 그대로 써야 되겠죠. 그렇죠? 네. 지문에 있는 단어를 쓴다면 penultimate 이렇게 쓰면 되겠죠. 끝에서 두 번째. 네. 그래서 끝에서 두 번째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그래서 그 단어 뜻 나중에 이제 배울 거예요. 모르시는 분은 그 penultimate이라는 게 끝에서 두 번째. 여기 보세요. dismissal 하면은요, 여기 모음 하나, 여기 모음이거든요. 그러면 끝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여기가 penultimate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예, 거기 강세가 주어진다. 그 다음에 그래서 grading 그리고 뭐라고요? trochai foot를 at the end 끝에가 근데 foot는 여러분 정의를 잘 아시면 돼요. 강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 강까지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foot는 강, 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강, 약, 강. 어떤 음절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foot고 여기가 하나의 foot가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예. 혹은 뭐 강약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penultimate syllable인데 뭐를 만들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가 강이고 여기가 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trochaic foot, iambic이 아니라 iambic은 약강이에요. iambic은. 근데 이거 많이 틀렸더라고요. iambic으로 쓰신 분이 되게 많아요. 이거. 그거는 잘못 본 거예요. 지금 여기 부분을. 그래서 끝부분이 dismiss의 끝부분을 보니까 강약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끝부분이 여기서 penultimate가 여기 강이 있고 약이 있으니까 여기가 trochaic foot라는 거 보여주는 거. 근데 의외로 실력 있는 친구도 이거를 iambic으로 많이 뒤집어 쓰고 나왔어요. 됐어요? 기본 개념에 충실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거 쓰고 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 블랭크 메꾸고 그 다음에 direction에 보니까 then state the phonological generalization that determines which verb stem 어떤 동사의 스템에 the noun forming suffix a를 붙느냐 아까 얘기했던 거 단어 동사가 끝에 강세가 오는 거 그거를 ultimate stress가 있으면 AL이 붙을 수 있다. 이해하셨죠? 그거 쓰라는 거. 네, 어렵지 않습니다. 마지막 문제. B형 5번. 이게 문법하고 의미론이 같이 된 겁니다. 이게 그냥 모르고 본 사람은 그냥 의미론이네 이럴 수 있는데 의미론이라고 해도 돼요. 의미론 아주 기초인데 출제 원전이 문법책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허드스톤이라는 사람이 쓴 책.
그래서 이거는 수업 중에 딱 이 부분을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단 유사한 거 코디네이션에 관해서 문법에서 여러분 combinatory나 segregatory라고 해서 분리가 가능하고 같이 합쳐야 되는 거 좀 유사한 걸 통해서 사고하는 훈련은 이미 된 거고 지문에 주어진 그대로 따라가면서 쓰면 돼요. 단 여러분이 이 문제는 답을 어떻게 써야 될까를 힘들어하고 시간에 쫓기고 이러다 보니까 답을 제대로 못 쓴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 그러니까 6개 문제 중에 금년에 제일 어렵고 아마 이게 오답이 제가 예상하기는 B형 마지막에다가 위치한 데다가 시간 다 써먹고 이거 답 쓸 때 시간에 쫓겨가지고 답은 아는데 답을 못 쓰고 답을 또 보면 어떻게 써야 되지? 한 사람도 많고 심지어 오답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4번에 A로 오답을 고르는 사람도 되게 많이 제가 들었고 이게 제일 난이도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다 알고 나면 되게 허무한 문제. 첫 번째 간단히 보시면 이 사람은 코디네이션은 클로저하고 프레이저로 나눌 수 있대요. 그게 1번 A 같은 경우 James speaks Spanish poorly 절이 있고 but 다음에 뒤에 다시 절이 나오는 거를 closer coordination. 그러면 1번의 B는 James speaks French or German poorly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구하고 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phrasal coordination이 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2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Alice introduced me to her mother and father. 이 phrasal coordination이 2번의 B처럼 Alice introduced me to her mother and she introduced me to her father 이렇게 절 코디네이션로 절과 절이잖아요. 바꾸면 terse condition 즉 진리치가 2번의 A는 즉 쉬운 말로 해서 2번의 A는 2번의 B하고 같이 보일 수 있다. 됐습니까? 그러나 3번에 있는 것처럼 구로 된 코디네이션을 절 코디네이션으로 바꾸면 그 뜻이 항상 똑같지만은 않다 이 뜻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2번 밑에는 잠깐 읽으셔야 돼요. There are, however, some pairs of coordination sentences that do not share the same truth condition.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consider the examples in 3 밑에 3번에 보면 for instance 그 다음 딱 줄거세요. 요거 이용해서 답에 잘 활용해서 쓰시면 돼요. Under the condition 어떤 조건 하에서 where Sue had a coffee but not tea. 잘 봐요. 수가 커피는 마시고 티는 안 마셨다라면 즉 둘 중 하나인 경우는 3번의 B만 true이고 3번의 A는 false입니다. 밑에 읽어볼게요. 3번의 B 먼저. Sue didn't have any coffee or she didn't have any tea. or는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커피는 마시고 티는 아니라는 둘 중에 하나인 경우는 이걸 나타낼 수가 있어요. 3번의 B는. 그런데 3번의 A는 Sue didn't have any coffee or tea. not 다음에 두 개 다 아닌 것은 여러분 이거 뭐하고 같은 거예요?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neither. 그래서 위 문장 바로 3번 바로 위에 마지막 문장이에요. sentence 3번의 A는 true합니다. 그게 이 명제가 참이려면 when it denotes that Sue had neither coffee nor tea 인 경우에만 이게 참이라는 거예요. 제 말도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절 코디네이션 3번의 A와 구 코디네이션, phrasal coordination 3번의 A와 절 코디네이션이 되는 3번의 B는 이거는 truth condition이 다르다는 거. 그걸 찾아라. 4번의 B밖에 안 돼요. 네. 다른 거는 아닌데 4번의 B가 the last and most telling objection 이렇게 돼 있죠? 네. objection, concern the cause. 그래서 저는 답을 이걸 쓸 수 있는 방법이 참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하나만 제시한 건 그 지문에 있는 거 이용해서 여러분 그 truth condition이 같지 않다라는 거. 절 coordination하고 close coordination이. 답지를 같이 보시면 먼저 뭐 하라고 돼 있어요? 고르라고 했죠. 그래서 4번의 B가 다르다. 그리고 direction에 그 다음 뭐 하라고 돼 있어요? 그 고른 것에 여러분이 그 찾은 문장에 대해서 그거를 뭐라고요? 절 코디네이션으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4번의 B를 답지에 써있죠. The last objection concerned the cost고 즉 마지막 그 반대 어떤 이의 제기가 concerned the cost 그리고 the most telling objection 가장 현저한 혹은 효과적인 그런 반대는 concerned the cost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써달라는 얘기였고 그러면
구 코디네이션하고 절 코디네이션이 이건 같으냐? 틀리다라는 얘기예요. 답지에 그 다음에 보시면 네 번째 줄 second under the condition where there are 이런 표현을 썼어요. two different objection. objection이 마지막 objection도 있고 most telling objection 됐습니까? 이렇게 각각의 두 개인 경우에 the causal coordination is true. 아까 얘기한 거 절과 절로 위에 써놓은 문장처럼 나눠진 것은 참이지만 그런데 but the phrasal coordination for B는 둘로 나뉘어져 있는 걸로 보는 상황에서는 phrasal로는 그건 하나라는 얘기거든요. objection이 last면서 뭐예요? most telling으로 여러분 하나로 보는 거 이해하셨습니까? 그건 참이 될 수가 없고 그러면 sentence 4b 그 coordination으로 원래 주어진 그 자체가 참인 것은 when there is only one objection일 경우만 참이다. 답지에 있는 지문에 있는 표현 거의 그대로 이용했어요. 그리고 therefore they do not share the same truth condition. 됐습니까? 예, 이거 출제 원전에 있는 답에 4번에 B에 있는 건 exercise, 그 문법책에 exercise 얘만 또 따로 있는 거를 출제자가 거기서 뽑아서 같이 쓴 거예요. 답은 4번에 B밖에 안 돼요. 출제 원전에 4번 그것도 4번에 B가 이게 다르다라고 돼 있으니까. 됐습니까? 이게 이해 안 되신 분은 이게 의미론적인 건데 굉장히는 어렵지는 않고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답으로 쓰려고 할 때는 아마 시험 보신 분들은 짜증 좀 났을걸요. 아씨 대충 이건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되지? 네, 그래서 수업을 통해서 이런 거를 어떻게 대처해 갈 건지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제가 원래 이렇게까지 길게 하지 않는데 앞에 유 선생님 그런 당부사항도 있고 제가 좀 같이 얘기하느라고 제가 좀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많이 피곤하시고 힘들 텐데 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수업을 앞으로 들으시게 되면 걱정도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당부드릴 거는 저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박현수 선생님도 그렇고 유희태 선생님도 그렇고 이걸로 굉장히 경험이 많은 선생님입니다. 우리 전부 다 세 사람 다 각자 나 몇 년 됐지? 이렇게 프로페셔널하게 강의 가르친 게 미국에서 한국 와가지고 해가지고 거의 한 24, 5년쯤? 모르겠어요. 우리 세 선생님이 전부 다 20 몇 년씩 돼요. 전부 다.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이고 여러분한테 굉장히 여러분이 공부를 잘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는 그런 애정을 갖고 열정을 갖고 하시니까 제가 당부드린 거 수업 중에 가이드한 대로 잘 따라오시면은 그러면 여러분 어렵지 않게 해내실 수 있고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오늘 OT가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 됐으면 하고요. 나중에 유 선생님 강의는 따로 올라올 겁니다. 알겠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